예, 이번 시간에는 객체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주체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사실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는 뗄래 뗄 수가 없죠. 객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주체가 있다는 걸 가정하죠. 주체가 없으면 객체라는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객체의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사물을 객체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 자신도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지 세계, 그 정신 세계를 제외한 우리의 그 몸, 바디죠. 예. 몸은 객체에 해당하죠. 우리 정신은 자기 몸 스스로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 그 모델링 이론의 그 핵심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에서도 이미 이 세 개의 그 객체 세계가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물리적 세계와 정신 세계, 그리고 모델 세계.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을 하는 핵심 주체죠. 그죠? 이게 주체인데, 우리가 정신 세계를 또 관찰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심리학이나 철학 분야는 주로 이 인간의 정신 활동을 대상을 해서 학문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물리적 세계, 정신 세계, 모델 세계로 구분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리적 세계로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즉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론화한 사람이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과학 철학자죠. 이제 그 과학자는 아니고요. 과학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 연구를 하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즉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과학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학자인 경우도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 좀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과학 철학을 전공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 철학자인데 과학 분야를 관심을 갖고 자기의 과학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자, 즉 철학자로서 과학을 보는 사람들은 과학이 하나의 객체인 거죠. 대상. 자, 어쨌든 그 칼 포퍼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우리가 인지하는, 즉 정신 활동을 하는 세계는 세 가지가 있다. 칼 포퍼의 3세계, 3worlds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1, 첫 번째 세계가 The world of physical objects and events including biological entities. 그러니까 물리적인 객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물들이 일으키는 events, 사건들,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ncluding biological entity, 그러니까 생명체까지도 포함해서, 생명체까지 포함한 물리적인 객체와 그 사건들, 그걸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세계들입니다. 월드 2, 두 번째 세계는 The World of Mental Objects, 정신, 우리 정신체예요. 정신객체. 그리고 정신에서 일어나는 Events, 그 이제 기억이라든가 우리가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런 거 다 이벤트죠, 그죠?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정신 그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이루어진 세계. 그게 두 번째 세계고, 세 번째 세계는 objective knowledge, 객관적인 지식 세계가 있다. 그래서 칼 포퍼는 주로 이제 인지 활동, 월드 2의 정신 활동의 결과물로 산출되는, 생산되는 것이 지식이다. 객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저는 더 확장을 해서 사물까지도 본 거죠. 여기 그러니까 칼 포퍼가 세계를 본, 그러니까 1, 2, 3 세계를 구분하는 그 보다 상세한 내역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시오 템포럴 월드 1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 세계죠.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먼저냐, 물리 세계가 먼저냐? 당연히 물리 세계가 먼저겠죠. 그죠? 물리 세계라는 것이 먼저 존재했고,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역사를 보면 우주가 먼저 물질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생명이 탄생을 했고, 그 생명들 가운데 지능을 가진 인간이 정신세계를 만들었죠.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제3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이 월드 3는 자연세계가 아니야. 실체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티팩트, 그러니까 인공물입니다. 인공물의 세계예요. 자, 내역을 좀 보죠. 월드 1, 첫 번째 세계의 내용은 뭐냐? 스페이시오 템포럴. 여기 스페이시오 템포럴. 스페이시오라는 말이 이제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공간. 그리고 템포라는 말은 시간이고요. 시공간이죠. 시공간의 세계. 물리적 오브젝트, 객체의 시공간 세계. 그리고 사건, 그리고 물질, 매터, 그리고 에너지, even biological system, 생명체. considered merely as complex physical system. 복잡한 물리적 시스템으로 단순히 간주되는 그런 생명체조차 포함해서 물리세계, 그 다음에 그들이 사물들이 일으키는 현상, 이벤트, 사건, 그리고 물질들과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월드 1입니다. 그 월드 1 밑에는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이크로스코픽 월드가 있죠. 미시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퀀텀 미케니컬 월드. 더 쪼개나가면 분자를 쪼개고 원자를 쪼개고 원자 핵을 쪼개면 그러면 이제 양자가 나오죠. 그죠? 퀀텀 미케니컬 월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미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미시 세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세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월드 1입니다. 월드 2는 conscious intelligent minds. 그 의식적인 지적인 그 정신, 이 세계죠. with intentionally and mental states. 그러니까 intentionality. 이 intentionality, 이게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 상당히 키워드예요. 의도.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는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의지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 정신 세계는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intentionality, 의도성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프로이드가 그 얘기했듯이 우리 정신 세계라는 거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 상태에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고 심상을 만들고 표현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 거기에는 시작은 이제 intentionality야. intentionality.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일이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렇지만 의식 이외에도 우리 정신 세계에는 슈퍼 이고, 즉 문화나 역사나 관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언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런 무의식적인 그 슈퍼 이고, 초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은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짐상을 만들거나 모델링 활동, 즉 표현을 할 때 그 암암리에 그런 무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도 작동을 하죠. 이드라고 하는 본능도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 어떤 상태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세계가 월드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3. 그러니까 이 사물 세계 월드 1을 정신 세계가 관찰을 해서 만들어내는 세계가 월드 3죠. 월드 3는 unembodied objects, 그러니까 몸에 내재하지 않은 사물, such as abstract entity, 그러니까 그 몸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객체들이에요. 사물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체, entity, 추상적인 개체. 그리고 언어. 이게 이 언어라는 거는 산출물로서 언어죠. 우리 언어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 뇌 안에서 작동하는 언어가 있고 뇌 바깥에서 작동하는 언어가 있어요. 뇌 바깥에서 작동하는 언어를 우리가 매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 랭귀지는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개체들, 수학 공식 이런 거예요.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 그러니까 법률, 뭐 규정, 규칙 이런 것들, 그 이제 그 조문으로 이렇게 문서화된 것들, 이런 거. objective knowledge, 객관적 지식, 이미 공표돼서 어떤 사람의 말로 해서 이미 바깥에 표출된 그 상태의 지식들, 객관적인 지식인 거죠. 이런 지식들을 포함한 그런 이거는 어떤 물질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unembodied object라고 한 겁니다. 좀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거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embodied entity.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실체, 물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there are products of human design. 인간이 설계한 결과물.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덕션, such as building, 건물이나 책이나 옷이나 클로드, 머니, 돈, 그 다음에 예술품, 예술작품, 이런 거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체를 가진, 그러니까 이건 물체죠, 물체. 물체.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월드 3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델링 이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그죠? 요 정신세계 월드 2에서 우리가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심상을 만들죠. 그죠? 물론 이 심상을 만들려면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도. 여기 키워드들이 다 나오죠. 모델링 이론의 핵심 그 개념들이 이 칼 포퍼의 3월드 그 이론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객체인 거죠. 객체의 세계. 관찰의 대상,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링 소재를 얻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와 지구, 뭐 달, 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사물의 세계예요. 월드 1.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합니다. 그죠? 있다 하는 거죠. 있다.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객체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정신 세계가 월드 2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티팩트, 그 인공물들이죠. 이거는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요. 버추얼, 그죠? 버추얼. 가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이 결과물들이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물의 형태를 띠지 못한 것도 있고, 건물이나 예술 작품, 책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다 이게 모델들이에요, 그죠? 예, 모델. 여긴 정신, 여기는 객체, 사물의 세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화살표를 보죠. drive, enable. 그러니까 이 사물이 먼저 존재함으로써 정신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사물이 있어야 우리가 관찰을 하고 또 우리 몸 자체도 사물로부터 탄생한 거죠. 생명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추동한다, 드라이브 한다는 말은 이렇게 밀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생명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활동도 사실은 이 사물, 이 육체 그 세포들, 신경 세포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정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신 세계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regulate,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저 통제, control, 이렇게 그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통제를 하고 하는 일을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정리도 하고, 그죠? 사물을 없애기도 하고, 이 사물을 관찰의 대상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의 그 객체로 삼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삽을 들고 흙을 퍼낸다. 뭐 물이 그 양동이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퍼낸다. 그러니까 물질을, 이 사물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밖으로 퍼내거나 뭐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 세계에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게 프로덕션이라고 돼 있죠. 정신 활동의 결과, 인지 활동의 결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이런 그 사물들, 이것도 하나의 다시 사물로 되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사물이었는데, 그죠? 원래는 여기가 사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물을 또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런 물건들 다 만들, 자동차, 뭐 전자제품, 로봇 이런 게 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 만든 사물들이 다시 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가지고 원래의 물리적 세계, 여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잖아요. 예, 모델링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책을 쓰면 그 책에 있는 이론은, 다시 그리죠. 자,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 중에 한 예가 문자 모델링이 책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모델이 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논문 이런 거. 그럼 이거는 다시 이 사물의 세계를 설명하죠. 그죠? 아인슈타인의 생대성 원리를 쓴 논문은 이 사물의 세계를 설명을 합니다. describe, predict, 예측을 하고. 되게 이제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배우는 온갖 전공에서의 그 교과서들이 다 어떤 그 사람이, 그죠? 교수들이, 박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논문이고 책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죠? describe, predict, 예측을 하고, 관계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물의 세계로부터 우리는 이런 이론도 만들어내고 이걸 흉내내서 뭐 사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inferred logic이라고 하는 게 이 사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추론을 해서 이런 책도 쓰고, 우리가 뭐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뭐 새나 잠자리, 그죠? 이런 사물을 우리가 관찰을 해서 그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잠자리 비행기도 만들고 헬리콥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거는 이게 순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죠. 그래서 월드 1을 이 물리 세계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인간이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넘버 2, 월드 2라고 그랬고 그 인간이 뭔가를 계속 생산 활동을 하죠. 그러면 이 새로운 또 모델의 세계가 이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물리적일 수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물은 다시 또 사물로 편입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관찰을 하고 자기 또 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 그 모델링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물을 감각을 가지고 그죠? 여기 감각을 가지고 지각을 해서 우리가 감성, 지성, 이성을 가지고 심상을 만들어내죠. 이게 다 정신세계예요. 이거를 표현하면 매체로 표현을 하면 모델이 돼요. 그죠? 이 모델은 이렇게 일부는 매체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다시 사물로 편입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써놓은 책이나 논문을 보고 또 다른 논문이나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화살표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월드, 3 월드를 우리 인간은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키워드가 이 모델링입니다. 프로덕션. 우리 뇌가 심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표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적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물리 세계. 여기에는 크게 보면 이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감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뭐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컴퓨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 이게 이제 감각 세계예요. 그죠? 우리 감각으로 다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너무 작아서 그건 미시 세계고 너무 커서 그건 거시 세계고. 그죠? 우주 저 먼 곳에 있는 뭐 블랙홀이 관찰됐다,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파 망원경으로 아주 뭐 만배, 수억 배 그 배율로 찍어야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먼 곳에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거시 세계죠. 그러니까 우주 현상들은 대부분 거시 세계에 속하고요. 양자나 그 다음에 사실 우린 세포조차 보지 못하잖아요. 박테리아 그런 건 눈에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미시 세계죠. 그리고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의 세계. 이거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현상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사물이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람 이런 현상은 관찰할 수 있죠. 온도 여러분 관찰 못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중력은 어때요? 중력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것도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중력이 없어 아마 여러분 밥 먹은 게 다 이렇게 뭐 머리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이 전자기력이라든가 그런 중력이라든가 전파 이런 것들이 계속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감각 세계만 보지 이 미시, 거시, 현상 세계는 전부 다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려면 이런 세계를 보려면 현미경이나 뭐 전파 망원경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감각 세계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온도계로다가 잴 수도 있고요. 그죠? 풍량계 뭐 이런 걸로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미시, 거시,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 세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감각 세계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이 뭐 다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보는 것들이라서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 세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 모델링을 할 때는 다양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우리 뇌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심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감을 살려서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감각 세계밖에는 우리가 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소재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시세계, 거시세계, 현상세계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각세계, 이게 우리가 감각의 세계를 한번 보죠. 감각세계라는 게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이게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빛의 범위라는 게 되게 좁다는 거죠. 여기 보면 400Hz부터 700. 요 범위밖에는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전파 스펙트럼에서 차지하는 우리 가시광선의 그 범위라는 건 아주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뭐 감마선, X선, 자외선, 이게 적외선이죠. 여기가 이게 지금 뒤집혔네요, 그죠? 여기가 자외선 맞고 이게 이제 여기가 자외선이 아니네요. 이게 적외선이네, 적외선. 이쪽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붉은색보다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이렇게 보통 7가지로 구분하죠. 근데 이 스펙트럼도 잘 보세요. 저번에 우리 그 감성이라고 하는 시각 감성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 7가지로 이걸 구분해서 빛을 보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 스펙트럼 보면은 그 사이에도 색이 엄청 많죠. 이거 뭐 쪼개기 시작하면 뭐 256가지, 512가지, 뭐 1048가지 이렇게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봤자 아주 극히 일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게 요거밖에 안 되고 그 외에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요거 이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극초단파, TV 단파. 보통 이제 FM 그리고 라디오도 이제 AM 라디오가 있고 FM 라디오가 있죠. FM이 파장이 더 짧죠. 그리고 뭐 전력 이렇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전자기파가 우리 우주에는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기계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정 주파수라는 게 그 헬츠 단위로 주파수의 그 사이클이죠. 20Hz에서 2만 Hz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이 그 더 저음을 더 듣는 사람도 있고 더 높은 고음도 들을 수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대요. 귀가 이제 청각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들인데 보통은 20에서 2만 헬츠밖에 못 들어요. 근데 여기 동물 보면 개구리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우리보다 듣는 범위가 좀 좁긴 하지만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개는 이 고주파를 더 듣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도둑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못 들어도 개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개가 짖는 게 요런 그 주파수 영역,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귀가 민감합니다. 코도 그렇다고 그러죠. 코도 사람보다는 훨씬 개가 더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마약 이런 거 단속할 때 개를 데리고 가서 냄새를 맡게 하고 그러죠. 사람이 못 맡는 냄새를 개는 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각 세계라는 게 뭐 세상을 다 느끼고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히 제한된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박쥐는 아주 고주파 영역에 강하네요. 그죠? 그 대신 저주파는 우리보다 못 들어요. 이만큼을. 돌고래도 고주파. 이건 아주 초고주파까지 그러니까 10만 헬츠 이상도 듣네요. 돌고래는. 이와 같이 이제 청각 세계도 우리가 크게 제한된 범위에서 세상을 만나고 있는 거다. 이제 미시 세계 들어가 볼까요? 작은. 이게 세포예요. 세포가 이렇게 크진 않겠죠. 이제 이게 뭐 수만 배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그 안에 보면은 세포 안에도 뭐 세포 핵이 있고 무슨 여기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중심체 이거 생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뭐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세포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미지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현미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생물 실험실 이런데 그 갈 수 있으면 가서 이런 작은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곤충들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창의성으로 나중에 심상 만들 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자를 들여다보면은 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죠? 이걸 확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또 쪼개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에는 쿼크 단위까지 쪼갤 수 있죠. 이게 업 쿼크. 그리고 양성자에는 다운 쿼크라고 하는 쿼크 단위까지 쪼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세계는 우리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특히 뭐 물리나 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객체예요. 이게 이런 작은 세계를 분자생물학 전공하는 학생들, 또 원자, 핵, 물리학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 화학, 뭐 재료공학 이런 거 연구하는 학생들은 이게 객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이나 뭐 회계학, 무슨 뭐 행정학, 뭐 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작은 미시 세계에 관심을 일부러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사는 원리도 발견이 되고 세상 사는 어떤 규칙 이런 것도 발견이 돼요. 참 신기한 거죠. 자, 거시세계. 이거 여러분이 뭐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여기 지구가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근데 이 명은 떨어졌네요. 그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다 이 태양계라고 배웠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명왕성은 이 태양의 궤도를 돌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궤도를 돈다는 것이 관찰이 돼서 지금은 더 이상 명왕성은 이 태양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왕성까지 태양계라고 하죠. 여기 그 유튜브 동영상 그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주에서. 이게 이제 밀키웨이 우리 우주의 모습이거든요. 이 중에서 아주 작은 점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지구고 거기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세계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사 그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매일 새로운 그 우주의 모습들을 사진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 지구 세계에서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한번 지구를 떠나봐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구를 떠나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잠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막연히 보면, 아무 지식 없이 하늘을 보면 그냥 까만 그 공간에 뭐 반짝이는 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별자리도 한번 공부해보고, 이 북반구에 한 쉬운 2개 정도의 별자리가 있어요. 별자리 보는 게 정말 재밌고 아름다워요. 별 이름도 좀 외우고, 그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전부 심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게 뭐 공상과학 만화, 뭐 영화 이런 거, 소설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필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꼭 그런 작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관찰하면. 저는 9.25인치짜리 망원경이 있어요. 9.25인치면 그 통 크기가 8인치가 30cm인가요? 1인치가 2.5cm니까 꽤 큰 거예요. 커다란 남비 정도 되는 그런 구경을 가진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안 보이던 별들이 보입니다. 이 망원경이 클수록 그 딥 스카이 오브젝트라고 아주 먼 곳에 있는 별까지 보여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별은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거죠. 근데 그건 별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밖에 사실 눈에 안 띄어요. 그 외의 별들은 한 3등성? 더구나 이렇게 흐리고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 이게 빛 산란 때문에 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깥에 나가서 그 밤에 하늘을 보세요. 별이 몇 개나 보이나. 그 큰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진짜 몇 개 못 볼 거고, 저기 그 고흥, 저기 남해 그 근처에 고흥 가면은 정말 거긴 청정 지역이죠. 주변에 큰 도시도 없고, 그래서 순천 뭐 여수는 또 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산 쪽으로 가야죠. 도시에서는 거기도 하나니까 안 보이고. 그 남해안 쪽이 이제 바다가 거기는 도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 바다 쪽은.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 쪽이 별 보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인하고 그 바닷가에 가서 별을 바라보는, 근데 그때 뭐 그냥 반짝이는 게 별인가, 그 검은 건 하늘이고, 그러지 말고 좀 사전에 별 공부를 좀 해서, 아이고 저게 토성이네, 저건 금성이네, 저거는 검은 고자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거시 세계들을 여러분이 좀 의도적으로 한번 접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세계라는 게 있죠. 현상세계. 그러니까 물리 현상이에요. 물질들이 일으키는 현상. 그 현상도 여러 가지예요. 자연 현상이 뭐 기후 물리 현상, 이게 이제 뭐 블랙홀이 생기고 별이 그 생성이 됐다가 빅뱅이 생기고 터지고, 뭐 슈퍼노바, 그 거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우주에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물리 현상, 우주 현상, 그리고 생명 현상,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정신 현상, 그리고 인간이 일으키는 사회 문화 현상, 그리고 기계가 일으키는, 이건 이제 기계는 모델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또 뭔가 일을 저질러요.
이런 거를 기계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그 피지컬 월드, 월드 1, 그러니까 칼 포퍼의 이 제1세계를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모델링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시야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깊이 그 작은 그 미시 세계도 좀 들여다볼 줄 알고 저 먼 우주의 세계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뭐 그런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이 모델링 소재를 많이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객체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 나머지 객체 세계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